그 여자가 다시 나타났다고? 독고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의 모든 공기를 얼려버릴 만큼 차가웠다. 장미애는 그 이름이 다시 나올 줄 몰랐다. 그녀가 끝까지 묻고 싶었던 과거,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그 시절, 윤혜진이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다시 술도가 앞에 나타난 날 모든 균형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윤혜진은 장미애의 이복 여동생이었다. 아버지가 다르고 어머니가 같은 혈육. 장미애가 가출하며 집을 떠난 그날 혜진은 15살이었다.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버려진 채 자라야 했던 혜진은 결국 보호소를 전전하다 사라졌고 장미애는 끝까지 그녀를 찾지 않았다. 아니, 찾을 수 없었다.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온 장미애는 혜진이 돌아온 순간 무너졌다. 그러나 혜진은 눈물 한 방울 없이 웃고 있었다. 마치 오래 준비해온 연극에 막이 오른 듯한 표정으로. 언니, 아직도 사람들 앞에서는 고상한 척 잘 살아? 그때처럼. 그 말에 장미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윤혜진은 이미 술도가 근처에 부동산 컨설팅사 대표로 들어와 있었고 강수는 그녀와 독립 양조장 관련 사업 제안을 주고받으며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었다. 문제는 둘 사이에 애매한 감정이 생기고 있었다는 것. 강수는 혜진의 당당하고 세련된 모습에 끌리고 있었고 혜진 역시 강수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면서도 점점 더 빠져들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장미애는 경악했다. 과거에 버린 아들과 과거에 버린 여동생이 서로를 모르고 사랑에 빠지고 있다니. 이는 단순한 스캔들이 아닌 가정의 붕괴였다. 그녀는 독고탁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싶었다. 하지만 이미 독고탁은 이상함을 눈치채고 사설조사원을 통해 윤혜진의 정체를 파악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윤혜진은 이미 과거 상속 사기로 징역형을 살았고 이번에도 술도가의 핵심 부지를 노리고 일부 형제들과 접촉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마강숙은 윤혜진이 술도가에 드나드는 것을 눈여겨보고 있었고 장미애를 몰래 불러냈다. 그 여자 누구예요? 저한텐 거짓말하지 마세요. 또 뭔가 숨기고 있어요. 장미애는 망설이다 결국 고개를 숙였다. 제 여동생이에요, 이복. 제가 예전에 도망칠 때 남겨두고 온 아이예요. 광숙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럼 지금 강수 도련님과 얽힌다는 그 사람이 미애 씨랑 강수 도련님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장미애는 그제야 입을 틀어막았다. 강수가 알면 무너질 것이다. 지금껏 간신히 버텨온 모든 관계가 송두리째 붕괴될 것이다. 며칠 후 술도가의 형제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독고탁은 윤혜진의 정체를 폭로했다. 장미애는 더는 숨길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윤혜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맞섰다. 맞아요. 나 당신들 돈 노리고 왔어요. 근데 그 전에 나도 가족이에요. 나도 버림받았고 나도 아파봤고 집이 싫었어요.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한 정적 속 강수가 터트리듯 외쳤다. 이게 무슨 말이야? 가족? 누가 누구 가족이야? 윤혜진은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너 장미애가 버린 아이잖아. 나도 그 언니한테 버려졌어. 우린 그런 사이야. 강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럼 우린? 윤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피는 안 섞였어. 그래도 우린 같은 버림받은 존재야. 그런 의미에선 남보다 가까운 사이지. 강수는 주저앉았다. 세리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엔 더는 흔들림이 없었다. 처음엔 장미애를 믿고 싶었지만 그 믿음은 이번에도 배신당했다. 그날 밤 세리는 아버지 독고탁에게 조용히 말했다. 아빠, 우린 왜 이렇게까지 망가져야 해요? 난 엄마라는 사람 더는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진짜 파장은 다음 날 찾아왔다. 술도가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수척한 얼굴에 피곤한 눈빛을 한 그는 자신을 김혜인이라 소개했다. 장미애 씨 계신가요? 저 혹시 제 어머니 이름이 그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다. 장미애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다가가 중얼거렸다. 너 혜인이니? 혜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20년 전 입양 기록에서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곳까지 오게 됐습니다. 장미애는 무너졌다. 나 널 또 버릴 수는 없어, 혜인아. 하지만 혜인의 표정은 단단했다. 이미 2번이나 버리셨잖아요. 다시 돌아온 건 보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원망 때문이에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독고탁은 끝내 참지 못하고 방을 나섰다. 그는 곧장 한동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예전 말씀이 생각납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고 하셨죠. 지금 그 진실이 도착했습니다. 한동석은 조용히 웃었다. 그래요.
나도 움직일 때가 된 것 같군요. 그는 오래전부터 장미애가 버린 아이 중 하나가 자신의 가족과 얽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 혜인이 바로 한결일지도 모른다는 사실도. 그가 입양 과정에서 본 장미애라는 이름, 사라진 기록. 그리고 최근 독고탁이 조사한 내용까지 전부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마강숙은 모든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다. 이 집은 대체 얼마나 많은 비밀 위에 세워진 거야. 그녀는 고자동을 찾아가 속삭이듯 물었다. 혹시 한결이 정말 혜인이에요? 고자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난 봤어. 장미애가 아기를 안고 떠나는 날. 그 애가 혜인이었어. 고자동의 고백 이후 마강숙은 혼란에 휩싸였다. 강수가 장미애의 아들이라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김혜인 그가 한결일 수 있다는 사실은 그녀의 도덕감과 양심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럼 한결이 셀이랑 사촌이 아닌데도 가족처럼 자란 셈이네. 가족이 아니었으면 그 아이가 셀이한테 품은 마음도 사랑일 수 있었겠지. 광숙은 문득 한결의 눈빛을 떠올렸다. 언제나 셀이를 향해 지켜보던 조용하지만 깊은 애정. 만약 그가 장미의 아들이라면 그 역시 이 기이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또 하나의 희생자였다. 한편 장미애는 한 장의 편지를 발견했다. 이름 없는 보육원에서 자신이 혜인을 떠나보내며 쓴 마지막 편지. 미안하다 혜인아. 엄마는 그때 너무 작고 너무 약했어. 너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야. 그냥 살 자신이 없었어. 편지의 끝에는 번진 잉크와 함께 그녀의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자신이 만들어온 이 고통의 미로에서 이제는 끝을 내야 한다고. 그날 밤 혼자 남은 장미애는 입술을 깨물며 생각했다. 김혜인 아니 혜인이라는 이름은 오래전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금기였다.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입양 보내줬고 돌아오지 않을 거라 믿었기에 지금의 삶을 버텨낼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돌아왔다. 그리고 눈앞에서 자신을 어머니라 부르고 있었다. 혜인은 조용했다. 거창한 복수도 눈물 어린 재회도 없었다. 그의 말투는 오히려 냉정했고 그의 시선은 마치 수술대 위의 대상자를 분석하는 의사 같았다. 저는 감정적으로 묻지 않겠습니다. 대신 필요한 사실만 말해주세요. 저를 왜 버리셨나요? 그리고 왜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나요? 장미애는 대답할 수 없었다. 과거에 자신이 했던 또 하나의 선택이 지금 이 자리까지 끌고 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한편 세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오범수를 찾아갔다. 그녀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교수님, 나 이제 가족을 못 믿겠어요. 우리 가족 정말 엉망이야. 나 교수님과 한이만 지키면 돼. 오범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지금껏 세리의 감정을 받아들일지 고민해왔지만 이 순간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과거 연인 나영은이 한국에 돌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장미애가 혜인의 생모라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사실까지. 나영은이 돌아왔다고요? 마강숙의 한마디는 독수리 술도가 형제들의 마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오범수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렸다. 한이의 생모이자 자신의 전 아내. 한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떠나버린 여자. 그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묻어두었던 오래된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세리는 범수의 방을 조심스럽게 찾았다. 한이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교수님, 영은 씨 돌아왔다는 거 알아요. 괜찮아요? 범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난 괜찮아. 한이만 괜찮다며. 세리는 웃었지만 가슴 한구석은 아렸다. 자신이 오범수를 사랑한 순간부터 한이의 존재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한이의 엄마까지 다시 등장한다는 건 상상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신라주조 사무실에는 예기치 못한 손님이 나타났다. 나영은이었다. 나영은은 오랜 시간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장미애와 마주 앉았다. 장미애는 냉정하게 입을 열었다. 갑자기 나를 찾아온 이유가 뭐죠? 나영은은 망설임 없이 말했다. 전 범수 씨에게 돌아가려고 온 게 아니에요. 다만 한이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 내가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장미애 씨라면 뭔가 방법을 알려줄 거라 생각했어요. 장미애는 냉소했다. 아이를 버리고 떠난 여자가 지금 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아이는 이미 범수가 잘 키우고 있는데. 그러나 나영은은 흔들리지 않았다. 저도 아이를 버렸지만 장미애 씨도 그랬잖아요. 유광수 말고도 또 하나 있다고 들었어요. 김혜인이라고. 장미애는 순간 숨이 멎었다.
같은 시각 독수리 술도가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했다. 법무 서류를 든 깔끔한 남자, 바로 김혜인이었다. 김혜인은 형제들 앞에서 침착하게 서류를 꺼내 보였다. 저는 장미의 친아들 김혜인입니다. 독수리 술도가 상속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러 왔습니다. 형제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마강숙이 먼저 말을 꺼냈다. 무슨 권리로요? 장미애는 이 집 사람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아니지만 제 혈연은 법적으로 인정될 겁니다. 김혜인은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았다. 그의 태도는 확고하고 냉철했다. 한편 오범수는 나영은을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다. 나영은은 범수를 보자 눈물을 흘렸다. 한이 잘 있지? 미안해. 내가 많이 부족했어. 한이는 내가 책임져. 다시 떠날 거면 괜히 아이 흔들지 마. 범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나영은은 그 말을 듣고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독고탁은 신라주조에서 비밀 회의를 하고 있었다. 독고탁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혜인이 술도가에 나타난 이상 우리 쪽 계획도 서둘러야겠어. 술도가가 흔들릴 때 제대로 된 공격을 해야지. 이왕 시작된 거 확실히 해야 해. 그날 밤 세리는 조용히 범수의 방문 앞에서 서성였다. 교수님, 나 솔직히 무서워요. 교수님이 나영은 씨에게 돌아갈까봐. 범수는 문을 열고 세리를 마주 봤다. 내가 과거에 흔들릴 것 같았다면 애초에 시작하지도 않았어. 넌 나와 한이 모두에게 특별한 사람이야. 세리는 범수를 꼭 껴안았다. 그 따뜻함이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었다. 그러나 이들의 따뜻한 시간도 잠시였다. 장미애는 신라주조의 금고에서 오래된 문서를 꺼내들었다. 술도가 관련된 공금 횡령 증거와 비자금 장부였다. 장미애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 과거를 정리할 때가 왔네. 이제 독수리 술도가와 신라주조 간의 전면전이 시작될 참이었다. 세리 씨, 아이를 돌보는 것과 키우는 건 달라요. 난 아이의 엄마로서 한이를 키우러 왔어요. 나영은의 확고한 목소리에 세리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한이는 오범수의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당신이 엄마라고요? 한이가 울 때, 열이 날 때 당신은 어디 있었죠? 아이가 가장 필요할 때 옆에 없던 사람을 엄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리의 단호한 질문에 나영은은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냉정히 답했다. 지금이라도 내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 씨는 한이의 엄마도 범수 씨의 아내도 아니에요. 세리와 나영은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방안을 가득 채웠다. 한편 독수리 술도가에서는 뜻밖의 인물이 등장했다. 김혜인이라는 변호사가 형제들 앞에서 명확히 입장을 밝혔다. 저는 변호사 김혜인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장미애와 독고탁의 과거 범죄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공개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사람은 과거 독수리 술도가에서 막대한 공금을 횡령한 후 도주했고 그 자금으로 신라주조를 세웠습니다. 형제들은 김혜인의 폭로에 충격을 받았다. 마광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김혜인 변호사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나타난 건가요? 김혜인은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범죄를 명확히 밝히고 독수리 술도가가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것을 돕고자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독고탁은 신라주조 사무실에서 긴급회의를 가졌다. 독고탁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김혜인이라는 변호사가 나타나 우리를 공격할 줄이야. 김혜인의 목적이 뭔지 파악하지 않으면 우리 계획이 모두 무너질 수 있어. 오범수는 한이를 안고 불안한 표정으로 세리를 바라봤다. 세리야,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내가 힘들지 않겠어? 세리는 흔들림 없이 범수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교수님, 난 어떤 상황에서도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나영은은 법적 절차를 통해 한이의 친권을 다시 주장했고 세리와의 갈등은 법정으로까지 번졌다. 법정에서 세리는 나영은과 날카로운 공방을 주고받았다. 나영은 씨가 진정한 엄마라면 왜 한이를 두고 떠났던 거죠? 그땐 어쩔 수 없었어요. 이제라도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아니요. 당신은 다시 한이의 삶에 혼란을 가져올 뿐이에요. 교수님과 제가 한이에게 줄 수 있는 건 안정과 사랑이에요. 두 사람의 격렬한 논쟁은 모두의 마음을 흔들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독고탁은 다시 역습을 준비했다. 독수리 술도가 형제들에 대한 치명적인 비밀을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이젠 끝까지 가야지. 술도가 형제들도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될 거야. 술도가 형제들과 마강숙은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더욱 결속했다. 한동석은 김혜인 변호사와 협력해
장미애와 독고탁의 범죄를 세상에 알릴 강력한 카드를 준비했다. 이제 술도가와 신라주조 사이에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었다. 독수리 술도가는 장미애와 독고탁을 상대로 과거의 진실을 밝히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세리와 나영은 사이의 치열한 갈등 속에서 오범수와 한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것이 충돌하는 가운데 각자의 운명을 건 최후의 결전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